검색량만 믿으면 폭망합니다. 매출 나는 키워드 제대로 찾는 법. 안녕하세요. 도라이 구대영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검색량 높은 키워드를 찾아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강의에서 그렇게 배웁니다. 유튜브에서도 초보 셀러들에게 중소형 키워드를 공략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의를 듣고 따라 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면 그 키워드를 공략하는 사람도 수만 명이라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방식으로 소싱하고 다 똑같이 팔려고 하면 결과는 뻔하겠죠? 결국 가격 경쟁에 휘말리고 마진은 줄어들고 광고비는 올라가서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검색량만 믿고 소싱하면 망하는 이유와 진짜 매출을 내는 키워드 찾는 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키워드를 분석할 때 검색량과 경쟁 강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검색량이 많으면 수요가 높고 경쟁 강도가 낮으면 진입하기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문제는 검색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 예전에 주방 수납이라는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아서 소싱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키워드는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이 매우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정보 검색 목적으로 찾아보는 거였거든요. 반면에 냄비 정리대 추천이라는 더 구체적인 키워드는 검색량은 적었지만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검색량만 보고 판단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즌성 제품의 경우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열 방석은 겨울에 검색량이 급증하지만 여름에는 거의 팔리지 않습니다. 검색량이 높다고 해서 소싱했다가 시즌이 끝나면 아무도 안 사는 제품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검색량이 높다고 해서 그 시장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검색량이 높은 제품은 대부분 대형 브랜드나 이미 자리 잡은 셀러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신규 진입자가 경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쿠팡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검색해 보세요. 상위에는 대부분 유명 브랜드나 몇 년간 수천 개의 리뷰를 쌓은 셀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 초보 셀러가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빠르게 자금이 파닥나고 포기하게 됩니다. 매출을 내는 키워드를 찾는 세 가지 방법?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출을 실제로 내는 키워드를 찾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팔리는 키워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꼭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제품이 1년 내내 꾸준히 팔리는 제품인지 아니면 시즌성 제품인지입니다. 시즌성 제품은 물론 시즌에 집중해서 판매하면 큰 매출을 낼 수 있지만 소식 능력이 필요합니다. 초보 셀러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전략이죠. 제가 실제 경험한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장식 카테고리가 11월부터 12월까지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고 대량 소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이 지나자마자 수요가 급감했고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시즌성 제품은 소싱 타이밍과 판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요. 반면에 욕실 수납장이나 주방 수세미 같은 제품은 계절에 관계없이 꾸준히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초보 셀러에게 더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트렌드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이나 구글 트렌드에서 키워드의 연간 검색 추이를 확인하세요. 그래프가 큰 변동 없이 꾸준하다면 사계절 내내 팔리는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서도 꾸준히 팔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검색 결과의 1페이지 하단, 심지어 2페이지에 있는 제품들도 살펴보는 것입니다.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1페이지 상단에 있는 제품들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상단이 아닌 1페이지 하단이나 2페이지 초반에서도 리뷰가 꾸준히 쌓이는 제품이 있다면 경쟁이 적어도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제가 발견한 재미있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검색 결과 1페이지 상단은 대부분 대형 셀러나 브랜드가 광고비를 많이 투자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페이지 하단이나 2페이지에 있는 제품 중에서도 월 500개 이상 팔리는 제품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대형 셀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거나 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 셀러가 공존할 수 있는 상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리뷰 개수를 확인하세요. 50개 이하의 리뷰가 있는 제품이 일정한 속도로 리뷰가 늘어나고 있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리뷰 날짜를 체크하세요. 최근 12개월 동안 꾸준히 후기가 올라오는지 보세요. 판매자 수를 확인하세요. 같은 제품을 파는 판매자가 너무 많지 않은지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주방 타이머라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1페이지 상단에는 리뷰가 1000개 이상인 제품들이 있었지만 하단으로 내려가니 리뷰가 30-40개 정도인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 제품들도 매달 꾸준히 5-10개씩 리뷰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품은 광고비 경쟁이 덜한 상태에서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짜 리뷰가 아닌 실제 판매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리뷰가 많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일부 셀러들은 작업 리뷰를 만들어 검색 상위를 차지합니다. 제 경험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리뷰의 약 30%는 실제 구매가 아닌 작업 리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 리뷰는 여러분을 잘못된 판단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팔리는 제품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째, 리뷰 날짜를 확인하세요. 자연스러운 판매는 시간에 따라 균등하게 리뷰가 쌓입니다. 반면 작업 리뷰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3개씩 꾸준히 리뷰가 올라오는 제품과 하루에 30개 리뷰가 올라온 다음 몇 달간 리뷰가 없는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자연스러운 판매일까요? 둘째, 리뷰 내용을 살펴보세요. 실제 구매자의 리뷰는 사용 경험, 장단점, 배송 상태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반면 작업 리뷰는 대부분 좋아요, 만족합니다, 빠른 배송, 감사합니다 같은 짧고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셋째, 포토 리뷰를 확인하세요. 실제 구매자들은 종종 제품 사진이나 사용 영상을 올립니다. 이런 포토 리뷰나 영상 리뷰가 많은 제품은 실제로 팔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실제로 발견한 사례인데요. 한 주방용품 제품은 리뷰가 300개 이상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대부분 리뷰가 출시 첫 달에 집중되어 있고 내용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반면 다른 제품은 리뷰가 45개 정도로 적었지만 2년 동안 꾸준히 리뷰가 쌓였고 실제 사용 사진도 많았습니다. 어떤 제품이 더 안정적으로 팔릴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외에도 몇 가지 추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고가 제품, 과저가 제품. 많은 초보 셀러들이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선호합니다. 입문 비용이 낮고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구매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가 제품 시장은 경쟁이 가장 치열하고 마진율도 낮습니다. 오히려 중고가 제품 5만원에서 15만원이 경쟁이 덜하고 마진율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3,000원 컵 홀더보다 5만원 프리미엄 주방, 정리대가 경쟁이 덜하고 더 높은 마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10만원 이상의 제품은 리뷰가 50개만 넘어도 월 매출 1천만원 이상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5천원 이하의 제품은 리뷰가 500개가 넘어도 월 매출이 300만원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롱테일 키워드의 힘.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일반적인 키워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운동용 완전 방수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더 구체적인 롱테일 키워드는 경쟁이 덜합니다. 제가 발견한 흥미로운 점은 롱테일 키워드로 유입된 고객은 구매 의도가 더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즉, 전환율이 훨씬 높습니다. 노트북을 검색하는 사람보다 영상 편집용 17인치 노트북을 검색하는 사람이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롱테일 키워드를 찾는 좋은 방법은 쇼핑몰 검색창의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본 키워드를 입력하고 나오는 추천 검색어들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많이 찾는 롱테일 키워드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생명주기가 있습니다.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이어지는 사이클이죠. 가장 좋은 타이밍은 성장기 초반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차량용 공기청정기는 성장기에 있습니다.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포화되지 않았죠. 반면 셀카봉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제품의 생명 주기를 파악하려면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지난 5년간의 검색 추이를 확인하세요.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제품이 성장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강의 시장에 대해서도 솔직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월 매출 1억 자동화 시스템 같은 말로 강의를 판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검증된 매출 인증을 본 적 있나요?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 성공한 셀러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채널 중에는 구독자를 돈 주고 사거나 가짜 매출을 내세우는 곳도 많습니다. 제가 직접 알고 있는 한 유명 쇼핑몰 강사는 유튜브에서는 월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의 판매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내역, 배대지 출고량 등의 실증 자료 없이 매출을 주장하는 강사는 믿지 마세요. 이 방법이면 누구나 성공합니다. 같은 과장된 문구를 조심하세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방법?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강의는 대부분 실망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깨달은 것은 쇼핑몰 시장에서 성공하는 마법의 공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직접 시장을 조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색량 분석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꾸준히 팔리는 상품을 찾고 경쟁 강도에 휘둘리지 않는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업계에서 활동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남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검색량만 보고 따라하는 동안
여러분은 실제 판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틈새를 발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키워드나 제품을 선택하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성공하는 쇼핑몰은 없습니다. 제품을 계속 개선하고 고객 피드백을 수렴하며 시장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쇼핑몰 운영에 꼭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싱 단계에서 경쟁자보다 우위를 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라이 9대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